뭐 건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 고객이 과연 이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객도 인제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진행 가능성 검토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정보 제공.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진행 가능성이 있는가를 구별을 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 정보 제공. 그 첫 번째로는 고객이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고객이 알고자 하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뭐 자료는 뭐 정확한 회사 폼으로 해당 빌딩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부처 임대 조사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임대예요. 임대. 이거 실제 이렇게 조사합니다.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수옥을 맡기거나 좀 뭐 임대 좀 해달라 이렇게 제안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이제 금액 조건이나 전입 면적, 임대 면적, 실제 주차수, 이제 자주시냐 기계시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이즈 때문에 SUV 들어가냐, 지구공 들어가냐, 그다음에 유료차는 한 대당 얼마냐, VAT 포함이냐 별도냐, 승강기는 몇 인승인지, 냉난방 시설은 개병지 중화인지, 뭐 시스템인지, 개별 제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9시에서 6시에 돼서 뭐 이후에 전기세가 추가로 별도로 들어가는지, 또 제한 업종이 있는지, 뭐 입점 업체가 뭐 1층에 어떤 원지, 뭐 소유 현황, 개인인지 법인인지, 뭐 관리비 세부 내용, 뭐 전기 수도 별도 여부, 공과금 별도 여부, 그다음 화장실 개수나 변수, 뭐 좌변기나 소변기의 개수, 남녀 공용인지 분리인지, 외부의 분리인지, 내부의 분리인지, 청소가 뭐 바닥만 가능한지, 내부도 가능한지, 쓰레기통을 비워주는지, 뭐 이런 것들, 침구, 그죠? 기둥, 천장이 텍스 마감인지, 노출 마감인지, 뭐 바닥 마감지가 어떤지, 오일 플러가 있는지 없는지, 케이블선 배선 정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이거 다 도면, 뭐 수수료, 내고 여부, 보증 조정 이런 것들. 요거는 저희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부동산 플랫폼 체크 오면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했는데, 로그인 안 하시고 되고, 여기 커뮤니티에서 자료 공유에서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세 흐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트의 정보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고객은 첫 미팅 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고객의 말을 듣고 짧고 간결하게 답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거는 좀 예상하지 못하고는 모르는 부분이 있겠다 이러고 팁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금액 내고 요청,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누가 고객이 왔었는데 나는 딱 1,000만 원 이상 받고 싶은데 자꾸 900만 원으로 깎아달래 갖고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손이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랬을 때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900만 원 해주시고 추후에 임대의 상승폭을, 그러니까 어차피 5년이라고 계산한다면은 5년에 딱 맞게 XF로, 그러니까 5년에 딱 맞게 금액을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깎아달라고 그러면 900만 원 해주면 뭐 매년 5% 인상한다. 근데 역으로 지금 1,000만 원 하면 뭐 3년 동안 임대료 동결하겠다.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그런 팁들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미리 알 수 있는 매도, 임대 고객인 경우 미리 찍어둔 물건과 주변 환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물건을 미리 장단적으로 파악하고 어울릴 만한 입자사 특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여기는 뭐 전체가 다 용도 근생이기 때문에 뭐 임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학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계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의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거는 그 빌딩에 맞게 임차사들을, 이거는 저희가 지금 GTA를 통해서 해당 컨디션의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 좋아하는지 우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적용하시면 되고요. 고객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경험과 성공한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팀장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실적이 될 수도 있어요. 참조 그래도 뭐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사례를 발표해야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에게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적으면은 너무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내 실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 팀장의 실적을 내 실적인 방향 얘기할 때도 있고, 회사 실적을 내가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부풀리는 거, 경력을 부풀리는 거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은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에이전트가 정말 이 실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차라리 그 얘기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얘기를 듣고 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지금 뭐 거래 내역이나 요소들을
한번 다시 한번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해당 중개사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메인으로 해서 주소지를 한 게 맞고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서브나 아니면 회사 실적을 약간 좀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면 그 직원들이나 동료들은 서로 계약 사유를 발표하면서 노하우를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 있어야 서로 공부도 되고, 이런 계약이 있었구나, 이것도. 자, 그리고 부동산 소유 및 거래에 관한 세금, 법률적 문제, 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거나 전문가를 소개해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사항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사항을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건축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은 협력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소개를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진행 가능한지 좀 터무니없는 고객인지 그것도 판단했고 정말 진행 가능하다 그러면 전속이라는 건 꼭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매수도 전속합니다. 네, 매도 전속해요. 이제 전속 업무 및 회사 소개, 이제 전속 제안을 좀 한번 해봐야죠. 그럼 전속 업무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업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임대주와 샘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런 거나 고객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경우 세부 절차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너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참조 뭐 중도해지 사항. 그래서 약간 짬짬이 중간중간에 설명 중간중간에 좀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알면은 좋을 만한 팁들을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도해지 사항이나 뭐 임대료 인상률, 소유권 이전 시기, 건물 관리, 인수인계 등 충분히 좀 설명하면서 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잘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고객의 반응을 살핍니다. 뭐 수수료 많다, 적다,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겠죠. 뭐 벨류엠이랑 뭐 디스코 탄생으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불과 한 5, 6년? 6, 7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조차도 지도가 확대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벨류엔 디스코의 탄생 이후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지도가 확대되면서 지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지번 확인할 수 있을 정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고객은 정확한 뭐 건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 고객이 과연 이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객도 이제는 판단을 합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물어봤다고 해서 이제 뭐 미안하거나 이 중개사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이 중개사하고 수수료가 싸든 비싸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의 정확한 주소를 오픈되면서 이미 여러 부동산에 올렸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전속 진행과 일반 진행의 차이점 및 장점에 대해서 뭐 간단히 언급합니다. 전속의 뭐 장점, 전문가의 업무 대행이며 뭐 일반 진행은 뭐 소유주, 뭐 비전문가죠. 뭐 직접 컨트롤해야 하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전속의 장단점, 비전속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참고로 뭐 임차 전속의 간략 설명을 좀 해드리려면 지금 이번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 시간을 좀 뺄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신이 있는 말과 자세를 보여준다. 옷 매무새, 뭐 말투, 시선 등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뭐 전속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뭐 나는 누구다 뭐 이런 것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타부동산 업체와 차별화된 회사의 강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 홍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회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적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약간 좀 과장도 되고 보태기도 하겠죠. 회사 속에서의 개인용 마케팅 브로셔를 최대한 활용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레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태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회사 이제 해당 중개사죠.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이득이 있다. 뭐 그런 문제 설명하죠. 뭐니까 그래서 뭐 이사나 인테리어 협력사가 훨씬 뭐 좀 서비스를 잘해줄 수도 있다. 뭐 중개 수수료 부분에 세이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경력이 베테랑인 중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그 건물 바로 옆 건물이나 그 근처에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전속 제한 내용에 대한 언급. 고객이 회사 및 전속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정식 프레젠테이션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지금 고객을 만난 거죠. 정식 PT를 한 건 아닙니다. 물건을 소유한 고객에게 CMM이 해당 물건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이런 걸 제공하거나 요즘에 워낙 사이트가 좋기 때문에 뭐 하면서 설명 좀 하죠. 뭐 아니면 적정 거래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희망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근거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말만 하는 것은 좀 유용합니다. 회사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들 및 각종 혜택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인터넷 홍보 이야기겠지만 핵심은 관심 있는 고객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결국 그 고객들도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의 핵심이기도 한데 인터넷 홍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뭐 더 할 수 있거나 뭐 이거는 돈을 뭐 투자하면 뭐 신문 광고나 키워드 광고나 아니면은 뭐 특정 사이트에 뭐 팝업 창을 띄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고객이 연락이 왔을 때 전문가의 브리핑과 일반의 브리핑이 다른 점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심 있는 고객이 왔을 때 누가 설명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좀 강조하고요. 또 구체적인 전속 계약 내용을 설명한다. 뭐 부동산 플랫폼 체크해 뭐 컴퓨터 자료 요거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속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희 사이트에 보면 여기도 전속 계약 관련돼서 예, 요런 계약 있습니다. 뭐 요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 제한 약속 및 지속적인 접촉. 뭐 약속을 잡아야겠죠. 뭐 전속 제한을 위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 혹은 일정 기간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고객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전속 계약 PT를 하기 위해서 고객을 뭐 저희 회사로 내방하도록 좀 유도할 수도 있고요. 대신 웬만하면 좀 담당자보다 결정권자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약속을 잡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그 담당자가 이거를 결정권자에게 설명한다는 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정권자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 제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체크하여 제안 내용에 참조할 수도 있다. 뭐 특별히 고객에게 미리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PT할 때 좀 희망하는 정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로는 고객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건 및 고객 등록. 회사 데이터베이스 또는 매도 임대, 물건 및 매수나 임차 등 조건을 등록을 하고요. 물건 및 매수 임차의 구체적인 조건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입을 합니다. 저희도 이거 회사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기억합니다. 모두 다 볼 수 있게요.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볼 수 있게. 물건 등록 1개월 이내에 수정 등록하지 않을 경우 물건 담당자에게서 효력이 정지되므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 물건이 다운되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연장 계약을 해야죠. 회사 내규에 따르지만 어쨌든 계속 롤플레이를 통해서 해당 매물 브리핑 내용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객이 와서 설명도 잘해야겠지만은 계속 롤플레이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대편 뭐 집에서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집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연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그려가면서 롤플레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딱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잘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고객 관리. 전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객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도. 네. 그리고 고객이 전속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고 있다.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읽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자, 진행 가능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2차 시에 거쳐서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차 시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